여보야, 나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여러분, 5년 동안 금쪽같이 아끼던 아내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4차원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것도 모자라 그 아내가 원수 집안의 남편과 함께 사고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공대한 씨. 30년 전 아버지가 양선출 원장의 아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던 그 지옥 같은 기억 때문에 평생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만 찾아 헤맸던 이 착한 남자가 지금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측 대본에서는요, 술집에서 마주한 원수 집안 동숙의 충격적인 폭로와 한성미가 건네준 현금 보증금의 행방, 그리고 두 집안을 영원한 비밀의 늪으로 몰아넣을 동반 사고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예측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의사 집안의 번듯한 재활치료사 공대한이 왜 굳이 연고도 없는 시골 출신 희경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대한의 마음엔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온정시장을 발칵 뒤집었던 아버지 공기철의 야반도주. 그날 이후 대한은 사랑은 언제든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라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하고 화려한 여자 대신 자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순수하고 순박해 보이는 희경을 선택한 겁니다. 부모 없이 고모 밑에서 눈치 보며 자란 그녀라면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 믿었죠. 이 순진한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대한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이 보았던 그 순수함과 4차원적인 행동들은 사실 희경이 치밀하게 설계한 가면이었습니다. 정대한은 아내를 절대 도망치지 않을 항구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항구는 이미 다른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폭로됩니다. 온정시장의 한 허름한 술집. 양동숙은 이미 만취한 상태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편 민용길이 차세리가 렌트한 명품과 통장의 돈, 심지어 매장 핸드폰까지 싹 들고 도망가 버린 처지니까요. 그때 하루 종일 희경을 찾아 헤매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대한이 술집으로 들어섭니다. 동숙은 비틀거리며 대한의 자리로 합석하죠. 오빠, 정신 차려. 내 마누라 바람났어. 동숙은 미용실에서 들었던 희경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쏟아냅니다. 자기야, 정말 꿈만 같아. 내일 만나요라며 웃던 희경의 목소리를요. 대한은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우리 희경이 그런 애 아니야. 내 남편이나 잘 챙겨. 하지만 그 순간 대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탐문을 마친 정기범 순경입니다. 공대한 씨. 사모님이 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 차에 타며 자기야라고 부르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대한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집니다. 5년 내내 아이를 갖지 않으려 피임약을 먹어온 사실은 아직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비틀거리며 돌아온 집 앞. 하지만 그곳엔 더 가혹한 소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한성미와 마주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퇴근하던 한성미는 집 앞 담벼락에 기대어 술에 취해 흐느끼는 대한을 발견합니다. 성미는 이미 낮에 병원으로 찾아온 희경에게 오피스텔 보증금 잔금을 현금으로 건네준 상태였죠. 성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묻습니다. 서방님, 이 밤중에 왜 이래요? 동서 친정 갔다면서요? 대한은 성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합니다. 형수님, 희경이가 돈 가지고 도망갔대요. 바람났대요. 성미는 얼어붙습니다. 자신이 건네준 그 현금이 동서의 도피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경악이 교차합니다.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형수님, 엄마하고 형한테는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엄마하고 형이 이 사실 알고 상처받으면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 처절한 비명은 집안에 있던 늘선애의 귀에도 들리고 맙니다. 내가 왜 쓰러져?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온 선애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대한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대한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그림자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선혜의 모습은 평소에 인자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공기철이 양선출의 아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을 때 온 동네의 비난과 시댁의 멸시를 홀로 받아내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 강철 같은 여인의 얼굴이었죠. 성미는 당황해 선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하지만 선혜는 성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선혜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는 아들 대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안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아내 희경에게 느낀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대안아, 똑바로 말해라. 희경이가 정말 돈 가지고 딴 놈이랑 도망갔다는 게 사실이냐? 대안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갔어요. 정순경이. 희경이가 어떤 남자 차를 타고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떠나는 걸 봤대요. 대안의 처절한 고백에 성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늘 낮 병원까지 찾아온 희경에게 행복하게 살라며 오피스텔 보증금 잔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도망갈 자금이었단 말인가? 이때 선혜의 반응은 시청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대안아, 잘 들어라. 내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나는 이 집 담벼락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형과 너를 위해 버텼다. 고작 그 아이 하나가 돈 좀 들고 튀었다고 내가 쓰러질 것 같으냐? 선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대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선혜는 이미 희경이 몰래 피임약을 먹으며 대안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희경이 이 집안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혜는 성미를 돌아보며 냉철하게 지시했습니다. 성미야, 지금 당장 정한이 불러라. 그리고 이 일 내일 아침까지 시장 사람들 누구도 모르게 입단속해라. 특히 양 원장네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선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온정시장의 술안주가 되는 순간 공씨 집안의 명예는 물론이고 자식들의 미래까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안은 어머니의 강인함 앞에 겨우 울음을 그쳤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진하고 어수룩해서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희경이가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을까? 대안의 30년 트라우마는 이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의 백미는 선혜가 대안의 얼굴을 닦아주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대안아, 너는 내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숨지 마라. 이후 어두운 거실에 모인 세 사람. 성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대안은 복수심에 불타올랐으며 선혜는 가문의 파멸을 막기 위한 거대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엔 남편을 잃었지만 이번엔 아들의 인생을 지키겠다는 선혜의 서늘한 다짐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7회의 진짜 서막이 올랐습니다. 비극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 하지만 아침 해는 희망이 아니라 더 잔인한 파멸의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늘선 한약국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선혜는 초췌해진 아들 대안에게 숙취의 소재를 건네며 나직이 입을 뗍니다. 대안아, 이혼은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선혜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에 눈가가 파르르 떨립니다. 대안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바라봅니다. 여전히 아내의 그 어수룩한 말투, 자신을 여보야라 부르며 속삭이던 그 가짜 다정함이 귓가를 맴돌아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먹먹한 침묵을 깬 건 위로의 말이 아닌 날카로운 휴대폰 진동 소리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대안의 표정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합니다. 네? 응급실이라고요? 그게 무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핸드폰 연락처를 통해 병원 직원이 보호자인 대안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달려간 병원 응급실 앞, 그곳엔 이미 또 한 명의 여자가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양동숙입니다. 대안과 동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너, 내가 여기 왜 있어? 대안의 물음에 동숙은 대답 대신 수술실 앞을 가리킵니다. 알고 보니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남녀가 바로 대안의 아내 희경과 동숙의 남편 용길이었던 것입니다. 치열한 수술 끝에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두 분 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희경은 성미에게 받은 현금을 품에 안은 채 용길은 명품과 핸드폰 매장 물건들을 차에 가득 싣고 도주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죠. 대안은 벽을 짚으며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의 배신을 용서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신의 장난에 숨이 막혀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건 의외로 한성미와 나선혜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술실 밖에서 마주한 이 참혹한 광경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닥칠 후폭풍을 직감합니다. 희경과 용길이 함께 도망치다 죽었다는 사실이 온정시장에 퍼지는 순간 30년 전 공기철과 양선출 아내의 야반도주라는 악령이 다시 살아나 두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동숙은 아들 지우를 떠올립니다. 우리 지후, 아빠가 도둑질에 바람까지 나서 죽었다는 거 알면 나 죽어요. 동숙의 절규의 선에는 결단을 내립니다. 묻읍시다. 우리 선에서 끝내요. 두 사람 각자 다른 사고를 당한 걸로 하는 겁니다. 두 집안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파멸을 막기 위해 배신의 실체를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 공범이 됩니다. 대안은 아내의 유품 속에서 미처 붙이지 못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당신도 사랑해요. 4차 원적이고도 잔인한 그녀의 마지막 고백을 대안은 라이터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진실은 잿더미 속에 묻혔지만 대안과 동숙의 눈빛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침묵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대안의 무너진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 않으셨나요? 30년 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하고 그 끝을 죽음이라는 참혹한 소식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대안 씨가 굳이 어수룩한 희경 씨를 선택했던 건 그녀가 아니라 자신의 깨진 마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그에게 남겨진 잔인한 진실과 지독한 비밀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에서 우리도 때로는 말 못할 비밀 하나쯤 가슴에 묻고 살지 않습니까? 이 채널은 단순히 드라마 줄거리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아픔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정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응원 덕분에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를 얻습니다. 클릭 한 번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속 비밀을 함께 풀어나갈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